추석을 앞두고 이틀 연속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 역시 방심하면 더 큰 유행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을 앞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확산세를 잡아야 할 텐데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칫 방심했을 때 다시 큰 유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 7월 7일부터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를 60일 넘게 보이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부터는 평일 기준으로 1,800명에서 2,000명 수준에 이를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예, 이 상황은 지금 수준의 신규 확진자 규모에 있어서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금 수준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도가 높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수라고 하면 판단착오에 따른 부적절한 방역 조치 완화나 아니면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 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수도권 확진자도 계속 최다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또 특히나 전국 이동량이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들이 확산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불필요한 사회활동 증가나 이동량 증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주 전국 이동량이 직전 주보다 3%포인트 정도 증가를 하면서 최근 2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고속도로 통행량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신용카드 사용액이라고 하는 이런 이동량 관련 보조 지표들도 일제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현재는 지난 7월 말 8월 초처럼 휴가 시즌도 아니고 휴가가 끼어 있는 기간도 아니거든요. 네. 최근의 이동량 증가는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에 따른 이동량 증가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경각심 완화가 일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언급하면서 방역 긴장감이 풀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배경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는 4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도 증가를 한 부분도 있고요. 예, 최근 큰 폭의 방역 조치 완화는 아니지만 백신 인센티브안이 적용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언급이 자주 등장을 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전국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떤 점을 놓쳤다고 봐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면서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대표적인 국가들이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물론 해당 국가들이 백신 접종 완료율이 54에서 65% 수준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접종 완료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확산, 특히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세를 억제할 만한 수준의 백신 접종률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큰 폭으로 완화를 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예로는 싱가포르가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2회 접종률이 81%고요. 2차 접종 완료율도 79%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세 국가와 또 차별화되는 부분은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방역 조치를 급격하게 완화를 하지 않고 단계별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8월 5일 이후에 가장 많은 332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물론 향후 2주에서 4주 후에 싱가포르에서 위중증 환자 비율이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표를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확진자, 그러니까 유행 상황만 봐서는 인구 밀도나 확진자 규모로 비교를 해봤을 때 서울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1월쯤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즉 위드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사례를 잘 모니터링 해보고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방역 조치가 시행됐는지 등을 잘 살펴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잘 고려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야지만 성공적인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는 14일부터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괜찮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 같은 날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이게 어느 백신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맞아도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날 동시 접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어느 백신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일단 당초에 보건당국의 방침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을 포함한 다른 감염병 백신의 접종 간격을 2주로 권고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 2주 간격의 권고를 없애고 사실상 동시에 접종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보건당국의 권고와는 다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 백신과 특히 독감 백신의 간격을 일정 기간은 두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백신을 비교했을 때 일단 우선적인 부분은 코로나19 백신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일정이 특정 날짜로 정해지는 양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적어도 앞 또는 뒤로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만일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 후에 몸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몸 상태에 이상이 없을 때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2차 백신 접종 후에 더 이상 반응의 빈도가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 후에 몸 상태를 확인하시고 독감 백신 접종을 맞는 게 더 바람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아직은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있는 만큼 독감의 유행 상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향후에 단계별 방역 조치 완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아무래도 독감도 이와 더불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독감 백신이 중요한 것보다는 코로나19 백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백신 5접종 사례가 1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까지 함께 진행된다면 현장 혼란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백신 5접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5접종 사례 빈도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최선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백신 5접종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방안이 최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만일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은 특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혼란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